싫어. 안 친했으니까. 싫어. 이제부터 우리 뭐 그때 전화할게요. 미안하다. 우리 딸한테만 미안하고 잘 지내야 돼. 아프지 말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아유. 도와줘서 고맙구나. 알지 마라. 언니가 알지 않고 있다. 하루에 7천 위안까지 벌어봤어요. 어머! 하루에요? 140만 원. 네. 몇 번이나 걸렸어요? 한 7번 정도. 나보고 맨날 너 이제 잡히면 너 수용소 보내겠다, 수용소 보내. 철저히 단절된 주민 통제가 엄격한 곳이 바로 북한이죠. 그것도 김정은 집권 시기에 무려 7년 동안 전화 브로커를 하신 분을 직접 이 스튜디오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수님 모시겠습니다. 왠지 뵙자마자 휴대전화 개통하고 싶어지는 느낌이.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함경북도 무산에서 살다가 2018년도 8월에 떠나서 2019년도 2월에 대한민국에 도착한 주정희입니다. 아이고. 2000 우리 집에 고모랑 굉장히 닮으셨어요. 이런 게 비슷하세요? 닮았어요. 야, 눈이. 맞다,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눈이 닮았어. 눈이. 웃을 때 눈이 딱 닮았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하회탈. 잘. 아, 진짜 닮았다. 와, 잃어버린가 눈이 딱 닮았어, 눈. 너무 잘. 인상 좋으세요. 인상 좋으세요. 아, 궁금한 분입니다. 7년 동안 그 무서운 일을 했다? 제가 지금 잠깐 이야기를 듣긴 했습니다만 이 북한에서의 전화 브로커라는 직업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무슨 영화 속의 007 제임스 본드처럼 거의 첩보를 방불케 하는 그런 위험도와 그 일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음 이 일을 이제 접하게 되셨고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됐는지. 제가 그 사회적으로 좀 직업을 갖고 여기를 말하면 그러니까 공무원, 그러니까 아주 굽수 있는 공무원, 좀 그 정도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을 할 때는 전화브로커 같은 사람들은 다 나라에서 저기 처단 대상이고 저 사람들 때문에 탈북자가 생기고 반고 음모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완전히 락인이 찍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 사람들은 뭐 제가 눈에도 안 봤죠. 직업 있을 때는. 근데 막바지에 들고 2010년도부터 2010년. 예, 시작했는데 그때 소채 장사, 나무 장사 다 해봐도 내 가족을 이렇게 못 세워가지고 2010년도부터 남편하고 아예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와이프가 언니가 여기로 왔는데 돈 보내겠다는 사람들 소개해 줄 테니까 네가 전화 브로커 해라 해서 그 언니가 자기 동생한테 전화기랑 다 내보냈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한테 우리 마누라 심부름을 해라. 심부름을 해라. 네. 아니, 그 친구 밑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처음 그 시켜서 했던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어떤 심부름 하신 거예요? 어떤 심부름 처음에? 처음에 전화기 운반부터 했어요. 어디로 온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두만강 옆에서 어느 집들에 이렇게 전화가 되는 집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전화 브로커들은 그 집을 섭외해가지고 그 집에 하곤 했어요. 전파 터지는 스팟. 예. 그러니까 그 김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화기를 자기들이 운반 못해서 내가 운반해다 주고 사람까지 같이 이동을 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왜냐면요. 어디서 그 걔들이 사람을 데려가면 야, 저 전화하러 가는구나. 딱 알잖아요. 근데 내가 데려가면 자는 어디로 가겠지. 뭔 믿음이에요? 신뢰가 많으셨네요. 그 조금 출신 성분이 좋은 그런 캐릭터라. 네. 그래가지고 함흥까지 갔다 오라고 해서 함흥까지 갔다 오고. 두만강 근처에서 함흥까지요? 예. 그래 저 같은 거는 증명서를 좀 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사회적으로 공무원 그런 거 했으니까. 그리고 공민증을 하나 빌려 갖고 가요. 왜냐면 그 나이대 비슷한 사람이 공민증을 가지고 가서 국경까지 데리고 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함흥까지 가서 그 사람을 데려온 적이 있고. 근데 사람을 그렇게 이제 데리고 가서 전화를 시키려고 하면 네. 그 사람을 이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순순히 따라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대체로 10년 전에 헤어졌거나 대체로 7, 8년. 거의 보통 10년이에요. 근데 지 가족을 아냐고 모르잖아요. 왜?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는 게 한 1시간, 2시간씩 걸려요. 아, 순순히 믿고 따라오질 않으니까. 그리고 또 웬 할머니 그 딸이 10년 전에 헤어졌대요. 근데 법에서 아메 내 딸은 가다 죽었어.
이렇게 하니까 이 어머니는 10년 동안 지 딸이 죽은 줄 알았어요. 와. 죽은 줄 알았는데 제가 가니까 저를 믿겠어요? 안 믿지. 믿죠. 죽은 줄 알았네. 아, 이 무슨 이런 안까지 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문전박대 부활이는 좀 이렇게 막대하시고. 말투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와, 그때는 진짜 돌아서면 야, 내 무슨 이런 심부름을 다 하고 이런 갈세를 받나 이런 생각까지 엄청 서러웠고. 좋은 일을 한다고. 인증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를 설명해야 이 사람이 믿는다. 그렇지. 딸이 죽었다 하는데 그러면 진짜 딸인지 아닌지 어떠한 암호를 그 같이 살던 그걸 이야기해줘야 그래도 그 엄마도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않겠냐. 가족들만이 아는 거. 네, 그래 물어봐라. 그때 아명이 있었대요. 어려서는 순이라고 불렀는데 그걸 말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한 5번 진짜 한 5번 만에 마지막으로 그 딸이 가만히 생각해보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학교 때 맨날 소리난 입단하면 토끼 가죽 내라 무슨 인매를 해야만이 소리난 입단식 막인데 소리난 지도원 선생이 얘를 부르더니 너 토끼 가죽 안 내고 그랬는데 다시 집에 가라. 얘 공부하다가 떨게 온 거예요. 떨게 왔으니까 어린애를. 집에 들어서니까 엄마가 울더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먹을 것도 없고 뭐 어떻게 아이고. 들어에 우는 거 얘는 엄마 우는데 사정이 없죠. 내 생각만 있으니까. 그렇지, 아이니까. 아이 그때 어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 학교에서 토끼 가족만 해서 떨게 왔다니까. 거기서 엄마가 팍 벨이 나는 거예요. 엄마 우는 거 보이지 않냐면서 그래. 어떻게 때렸는데 손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애가? 이게 왜 그러면 피가 살살 흘러나는데 그 이야기를 자기 지금도 흉터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들이 이 얘기하니까 그 이야기 하니까 발싹 주저앉아 울더라고요. 나 다리를 딱 붙들고 우는데 진짜 맞다는 거지. 자기 딸이 가자 만나겠다. 와. 우리 딸이 진짜 1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는 딸이 진짜 이건 이렇게 진짜 다음에서. 자, 죽은 자식이 연락을 해온 거니 얼마나 놀랬고. 안 믿지. 그건 누가 믿지? 혹시 심부름을 이제 계속 심부름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얼마나 심부름을 하신 거예요? 제가 심부름은 한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부름을 그만둔 계기가 그 친구 와이프가 감옥에 갔어요. 월급 7천이 당해가지고 이젠 제가 심부름 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그래도 손전화를 사야 되겠다. 진짜 그냥. 네. 독립해야겠다. 드디어 개업 사장님.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중국 돈 1,600원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그 몽실이를 샀어요. 그때 당시는 이게 스마트폰이 몽실이잖아. 스마트폰이 오랜만에 들어본다. 없어서 전화기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때는 엄마 얘가 몽실이야. 뭐 무슨 전화기인데 진짜? 노키아. 나 이거 뭐야? 나 저거 그립다. 그러니까 나 똑같은 거 있었어 왼쪽. 노키아 뭐 오키폰 예전에 뭐 여러 가지. 이게 그다음 저자 걔네 건 맞아, 저거 우리 많이 썼어요, 노키아. 근데 2년 동안 심부름만 하다가 이제 중국폰을 사서 이제 독립을 하시는 거예요. 네. 독립을 하시는데 이제 돈도 많이 벌겠다라는 어떤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화 한 통 해주는데 얼마 정도 받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전전화제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나니까 서비를 한 번에 한 20만 원씩 받고 서비가 뭐예요? 그러니까 전화 시켜준 가. 수수입 그러니까 서비스. 뭐 수수료 서비스료. 서비스 서비스료 뭐 이렇게. 예, 서비스를 서비라고 해요. 아, 만약 실례를 들어 엄마한테 다 보내는 돈은 200만이라면 200만에서 내가 먹는 프로가 있잖아요. 한 통화에 10%를 먹었어요. 그때 당시. 그뭐 순수익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순수익은 그냥 20만 원 정도? 한국 돈? 예. 북한에서 20만 큰 원이면 돈이죠. 큰 돈이죠. 한 달 살죠. 예. 근데 한 달 넘게 살죠. 예, 사람마다 이렇게 돈 보내는 액수에 따라서는 또 틀렸어요. 수수료가 달라요. 네, 수수료가. 만약에 내가 500만 원을 보낸 사람을 잡았다. 하면 그 수익이 또 틀린 거예요. 50만 원대고. 네.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2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주정희 씨 같은 경우는 공무원 출신이가 되고 딱 뭔가 또 있어 보여 이렇게. 굉장히 인기 많았겠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찾았을 것 같아요. 안전한 사람과 신뢰가 있는 사람을 더 찾게 돼 있죠. 저한테 오는 사람 좀 많았어요. 왜? 어떤 것 때문에? 우산군에서는 조금 그래도 이름을 부르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제가 저걸 한다 하면 그래도 그나마 믿을 만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확실하다. 내가 군복무 7년 하면 당에 입당하고 노동당, 야. 일당, 또 당원. 뒷싸움이 되네. 여자당원 쉽지 않은데. 북한에서 이 당원은 좀 일러졌어요. 여당원 쉽지 그래서 않아. 당원이고 또 사회적으로 직이 좋고 하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저한테 많이 왔어요. 아, 여성이 노동당원이 더 힘들어요? 아, 그 여당원은 300만에 뭐 노동당에 입당하는 당원이라는데 저는 여당원들 그렇게 제 주변에서 많이 못 봤어요. 딱 제 느낌이 이거네요. 노동당원이고
이러니 공무원 출신이가 오히려 믿었지만 걸리면 벌은 더 크게 받는 더 크게 받죠. 더 크게 받지. 아주 위험한 분이야. 벌을 저희가 더 크게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당원이니까 저희를 조금 봐주는 것도 있어요. 아, 그래. 그러다 나니까 그 대신 사기치는 사람들 많아요. 어떻게 사기를 칩니까? 돈 받아주겠다. 산에 올라가서 전화를 했다면 내려가 주겠다 하고 데리고 내려가서는 집에 가 기다리라 하고는 그 돈 갖고 알아요. 그렇게 인기가 많으셨고 그랬으면은 이게 의뢰인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제일 많이 돈을 벌었을 때는 어느 정도나? 물 들어왔을 때. 네. 네. 제일 하루에 그 중국 돈 7천 위안까지 벌어봤어요. 하루에요? 140만 원. 네. 하루에 140이요? 네. 근데 제가 그 돈 7천 위안을 벌었어도 그 가족 생계를 쓰고 나면 많이 안 남았어요. 왜 안 남아요? 혹시 뭐 명품 쓰신 거 사고 이러신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 많이 쓰셨나? 그 우리 일로 말하면 학비를 많이 맞춰야 돼요. 대신 그럼요. 보완원, 보이지돈 숙제들을 해줘야 돼요. 숙제? 그걸 숙제라고 해요? 숙제라 그래. 뇌물인데 얘들은 숙제라 그래. 야, 내 숙제 좀 오늘 해달라. 이렇게 하면 벌써 돈 달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 오토바이가 막 오면 어떨 때는 막 겁이 나서 돌았어요. 돈 달랄까 봐. 이게 뜯어, 저게 뜯어. 마지막에 인민반장까지 와서 그 인민반에서 내는 걸 내라. 그러고 나면 진짜 남는 게 없어요. 어떨 때는 짜증나요. 숙제가 네. 위에서부터 받는 거니까.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7천 원을 벌었어. 그럼 숙제비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숙제비가 한 사람이 막 2천, 3천씩 달래요. 그러면 얼마 안 남네요. 그러면 난 남는 게 한 사람이 막 2,000원 달라, 이 사람 1,000원 달라, 600원 달라, 500원 달라 이렇게 하면 내가 기껏 써봐야 2,000, 1,000원, 1,000원. 벌면 그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예, 그렇게밖에 안 남아요. 한 명 돈 받아가지고 여러 명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요즘에 회사도 돌아가고. 그렇지, 팀이 사업 돌아가는 기관도 다 그거 시스템이네. 뇌물로 다 돌아가는 보이고 거기 있자. 때문에. 그 보이보도 또 누군가한테 줄 거 아니에요? 위에서 자기 또 상관. 그 위에 숙제를 안 줘요. 해요. 그게 숙제예요. 네, 그게 숙제예요. 4단계 피라미드도 좀 날아갔네요. 완전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라고는 주장하는데 배급제라든지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이게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뭐 단속이나 이런 게 가능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들. 과연 탈북한 분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전화 통화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가 얼마나 떼이는지 제가 지금부터 아주 알기 쉽게 일타 강사처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종민 씨. 예. 남북이 통화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통화를 할까요? 일단 뭐 북한에서는 전화를 막 마음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잘 안 터지니까. 그렇죠. 예. 저 중국 잠깐 넘어가서 네네. 뭐 같이 넘어가가지고 브로커랑 뭐 넘어가는 게? 공중전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뭐 콜렉트 콜이나 콜렉트 콜. 예, 이제 야 오랜만에 들어본다. 콜렉트 콜. 돈을 낼 수 있는 네네. 어떤 그런 방법이 좀 있지 않을까요? 비슷한 좋은 접근이긴 합니다만 애석하게도 그 방법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더욱이 이제 북중 국경이 막혔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죠. 전통적인 방법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탈북한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탈북 가족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전화 통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에 있는 이 송금 브로커를 찾습니다. 북에 있는 가족이랑 좀 전화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 한국 브로커와 세트인 분이 있어요. 바로 북한에 있는 브로커입니다. 북한에 있는 브로커가 항상 한국에 있는 브로커랑 한 짝, 한 몸처럼 세트로 이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한 팀이에요, 원팀. 자, 북한에 있는 가족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함흥에 있는 한 북한 가족을 찾는다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찾아가서 남한에 간 딸이 안 죽고 살아서 어머니랑 통화를 하고 싶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설명했듯이 이 의뢰인과 브로커가 북중 접경 지역으로 가야만 통화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요, 이 중국에 기지국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중국 기지국과 가까운 북중 접경 지역에서 어떤 집이 전화가 잘 터져. 라고 소문난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브로커가 그런 집들을 섭외해서 의뢰인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한국과 전화 통화를 해요. 전화 맛집이 따로 있어요. 그러네. 맛집이 있는 거네. 통상적으로 전화가 잘 터지는 지역이 이 두만강 인근으로 10km 이내까지는 그래도 통화 품질이 어느 정도 들어줄만 하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브로커가 중국 전화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폰으로 중국 기지국을 연결해서 한국으로 국제 전화를 하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 통화가 연결되는지는 이제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어요. 중요한 건 이제 비용을 어떻게 북한으로 보내는 거냐는 거. 그렇지. 대개의 경우 남한에 있는 가족이 그 통화 비용을 댑니다.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50만 원을 이 통화 비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가족이 50만 원을 준비를 했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송금을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전통적으로 많이 썼던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중국에 있는 브로커의 계좌로 송금을 해줍니다. 쭉. 자, 해서 이 중국 브로커에게 50만 원이 전달되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일단 수수료 10%가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 일단 출발하면 10%. 10% 갖다 주는 거야. 환전을 하고 중국 브로커 통장에 띵동 입금 확인되는 것까지가 수수료 10%가 들고 제 돈이 딱 입금이 되면 이 중국 브로커가 북한 브로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저렇게 중국의 돈이 딱 들어오면 저는 의뢰인 데리고 가서 전화 연결을 시켜주고 확인을 시켜줘요. 자, 그러면 이 중국 브로커는 여기까지 역할이에요. 이 브로커가 직접 돈을 들고 북한 안으로 들어오면 위험합니다. 그렇지. 브로커들은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이 브로커와 연결돼 있는 도강꾼이 등장을 합니다. 강 건너가는 사람. 강을 건너가는 역할이에요. 돈을 포장을 해서 배에 붙입니다. 그래서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이 돈을 들고 도강을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도강꾼은 강을 건너기까지만 해요. 보통 강만. 되게 중국과 너무 잘한다. 중국과 북한을 오고 가는 역할만 하는 화교들이 이 도강꾼 역할을 많이 해요. 맞아요. 타교들. 걸려도 나 화교인데? 나 장사하러 들어갔는데? 하고 잡아떼면 그만이니까. 네. 뇌물 보이면 금방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도강꾼은 절대 강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도강꾼이 배에 돈을 붙이고 강을 건넜잖아요. 여기까지가 수수료 5%가 또 떼지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영 한 200m 하면 그러면 자, 이 돈을 받아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북한 내부에서. 보통 그런 사람이 국경을 지키는 국경 경비대. 와. 도강꾼이 야, 내 역할은 여기서 다 했다. 네가 받아. 그래서 이 돈을 경비대원에게 전달을 합니다. 여기서 또 수수료 5%가 통행에서 이제 40만 원 된다. 되겠습니다. 10만 원 나갔어. 여기까지 20%의 수수료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명을 더 써야 돼요. 사람 한 번 더 불러요. 왜요? 경비대원은 어딜 지켜야 돼요? 국경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경에서 또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돈을 들고 북한 브로커에게 전달해줄 배달책이 필요합니다. 와. 라이더. 찐득이다. 와. 라이더. 찐득이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라이더. 아니, 지금 스포츠가 400m 개주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힘들게 나가요. 아니 저 진짜입니다. 그대로 진짜 하네요. 저래요. 그대로. 자, 그래서 배달책이 바로 이렇게 브로커에 전달해주냐? 그게 또 아니에요. 그게 또 아니에요.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돼요. 네. 북한에 있는 돈 이관집이라고 있습니다. 일단 자세히 좀 설명이 돈 나오겠습니다만 개인이 그냥 은행 역할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 배달책이 돈 이관집에게 이 돈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 배달책은 빠져야 돼요. 맞아요. 아, 지금 도강꾼도 다시 저리 가고. 도강콩도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경비에는 국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야 되고. 맞죠? 여기에서 돈 이관집에서 또 5%의 수수료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브로커가 돈 이관집에서 수수료를 모두 다 제하고 남은 돈을 이제 수령하게 되는데 주정희 씨가 받았네. 자, 그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북한 브로커는 고위부에게 또 뇌물을 줘야 되고 각종 뇌물을 줘야 되는 거죠. 안전한 뇌물 각종 유지 비용으로 여기에서 또 상당수의 돈이 뇌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징하다. 와. 아니 그 돈 아까 돈 이관집이라고 했는데 이 돈 이관집은 처음 들어보는데 말하자면 현금 보관소 내지는 배분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게 지금 한 번 이렇게 500불 뭐 1000불이 보낼 때마다 도강을 하고 이러면은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한 뭐 5만 불, 10만 불을 중국에서 위안화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들여가서 그 돈 보관집에 맡겨놓으면 거기서 이제 지급이 이루어지게 뭉치로 움직여서 좀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돈을 이제 브로커별로 나누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환치기 비슷하게 지금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북쪽의 자금을 총괄해서 움직이는 거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은행은 있으나 마나니까.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중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직접 개인한테 갖다 주면 이게 발각됐을 때 문제들이 커지니까 이제 알리바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저런 방식으로 다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걸 저 돈 하는 진짜 마을마다 한두 집은 다 있단 말입니다. 우리 동네들인데 저 사람들이 하는 기본 역할이 중국 돈이 저기로 가면 북한 돈으로 교환해 준단 말이에요. 아, 네. 환전까지. 네, 중국 돈 100원을 가지고 그 집에 갑니다.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 그 집에 가면
북한도 13만 원 준단 말입니다. 아, 환전. 예, 이렇게까지 해주는 집입니다. 근데 이제 국가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은행을 대신하는 게 이제 돈 이관직 같은 역할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잖아요. 관계자들끼리. 그 집에는 항상 현금이 많이 쌓여 있다. 예. 고위부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거 명절도 다가오는데 뭐 좀 내야 되지 않겠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는 사실은 맛집은 맛집이죠. 근데 밖에서만 넘겨다 봐야지 네. 사이즈가 크면은 그 보현이가 덮치면 큰일 나요. 돈 이간집 같은 경우에는 고위직을 딱 끼고 있어요. 고위직. 괜히 만들었다가 들어가는구나. 이게 동네 그게 환전기가 아니라. 안돼. 내가 말이야. 누구랑 말이야. 사우나도 하고. 소연 씨 레벨은 아닌 거예요. 일반 담당 보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사람들이 생각해서 줘요. 내가 달라고 요구를 못 해요. 왜냐면 달라고 요구하면은 안 달라고 그냥 하면 바로 전화해요. 딱 전화해가지고 보현 아저씨 왔다 갔는데 돈 달라는데요. 뭐야? 바로 또 내려. 야, 너 고집 같댔어? 하면서. 네. 맞아요. 이렇게 큰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높은 쪽에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담당 보현들 같은 경우에는 쓱 지나가다 만나면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뭐 담배라도 그 사람이 주면 고맙고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맞아요. 가서 터치를 못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건 올드 패션드예요. 클래시컬한 전통적인 방법인데 지금부터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새롭게 이 통화 수수료를 송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해. 나는 분위기죠.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나는 북한은 종이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송금의 시대. 자, 이젠 북한도 송금을 합니다. 그런데 미리 결론부터 말하면 수수료는 더 올라갔어요. 맞아요. 코로나 시대 뭐가 봉쇄가 됐습니까? 북중 국경이 봉쇄됐죠. 결정적으로 누가 활동을 못하게 되냐면 도강꾼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직업을 잃었어. 자, 그러면 전통적으로 자 한국에 있는 브로커가 중국에 있는 브로커에게 송금해 주는 것까지는 같아요. 여기서 10%가 삭감이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낮은 경제구역,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중국은행이 있어요. 중국은행이 있어. 중국인은 북한에 있는 중국은행에 송금이 돼요. 하늘이 무너져도 이 서서할 돈을 구멍이 있다더니. 송금해 줍니다. 여기서 5% 수수료가 또 삭감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럼 이 돈을 낮은에서 무산까지 중국은행에서 이제 돈을 찾았잖아요. 이거 어떻게 가느냐. 이게 또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북한의 운송 수단이 등장합니다. 뭔데요? 바로 기차. 그런데 나진에서 무산으로 바로 가는 기차 노선이 없어요. 그래서 나진에서 청진 가는 기차에 기차 승무원에게 이 돈을 맡깁니다. 10% 삭감. 10% 또 기차값. 네. 그런데 이 승무원은 청진까지만 운행해요. 청진에서 무산으로 가는 그래야 안전하지. 또 다른 노선의 기차 승무원에게 또 이 돈을 부탁합니다. 또 10%가 야, 추가적으로 그거는요, 진짜. 삭감이 되는 겁니다. 환승 비용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이 승무원이 또 이관집에 돈을 맡기게 되면서 또다시 5%가 수수료가 이제 삭감이 되는 겁니다. 항해도에서 우리가 들어가면 다 감시망을 캐고 있잖아요. 그리고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그 고장에 있는 사람을 시켜요. 네. 집전화는 괜찮게 이기서 돈 보낸 사람들은 괜찮게 다 집전화를 가지고 있어요. 집전화, 저는 뽀뽀를 했어요. 제가. 뽀뽀요? 네. 제가 전화를 하면서 궁리해낸 그게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뽀뽀라는 걸 제가 그냥 갖다 일러서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붙여요. 음질은 어때요? 그러게. 엉망이네. 음질이 잘 안 들려요. 음질이 항상. 그래서 저희가 잘 들릴 수 있는 북한 전화도 잘 되는 지점, 중국 전화도 잘 들릴 수 있는 삼각지대를 딱 찾아요. 저희는 이제는 한 몇 년 해보다 나니까 이 지역에는 어느 정도면 저기 오겠다. 가면 날씨에 따라서도 다르고. 통신 전문가가 되셔서 이제. 단점이 있어요. 북한 핸드폰을 쓰기 때문에 감청이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북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15국 해외 전파 탐지국에서 또 가만히 있겠나요? 또 족국하고 또 통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감청을 해요. 그래서 또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방법이 생기는 게 오토바이 타고 이동하면서 해요. 그것도 머리 오토바이 타고 네, 이동하면서 그러면 한 곳에서 발신 신호가 계속 나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 잡주로 오기도 또 어려워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전화 통화는 오래 못 하는 거죠. 3분. 3분에서 또 껐다가 다시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 데려가면서 시켜요. 뭐 미리 사상적인 말만 해라. 저쪽에서 녹음하고 있으니까 저쪽에서 감청하는 쪽에. 그러니까 우리 가명도 쓰는 거예요. 운별이 없는. 이름 안 부르죠. 맞아. 그래. 아무튼 얘들이 그 내가 누구라는 걸 알아 뭐 벌 수 없게. 내가 데려간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없게끔. 그러네. 그러니까 브로커들도 다 자기 가명이 있어요. 가면 무슨 정희연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아이고 뭐 나한테 부를 때 태룡아 뭐 이렇게 하고 부르거든. 아 해령 태룡이 이렇게 하고 이름 난 거죠. 한 가지 좀 더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그 전화를 이제 주로 하는 공간이 주로 이제 산에 네. 높은 고지대에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산을 계속 들락날락 거린다? 이거 분명히 사람들 눈에 띄어서 의심받을 텐데. 그래서 저는 산에 갈 그 명목을 만들기 위해서 전화가 잘 되는 곳에 밭을 500평 샀어요. 밭을 500평 샀어요. 밭을 샀다고? 네. 농사꾼. 이 일을 키우기 위해서 거기다 밭을 안 500평 걸리게. 저희 전화기를 가려고 해도 일단 보안원이나 보이지도만 단속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노동자 순찰대라는 것도 하나 만들었어요. 여자들 같은 거는 그 가족 아주머니들 데리다가 몸수색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밭을 사가지고 밭에다가 가는 게 대비랑 그 사전에 준비가 또 많아요. 그저 그 전화를 꽁꽁꽁꽁 싸서 대비 밑에다 딱 깔고 한 대비를 넣고 그걸 메고 산에까지 올라가고. 농사도 져야 되잖아. 또 근데 의심받으면. 그래서 대신 뭘 데려가냐면 또 농사 지을 서비스는 또 따로 데려가는 거예요. 사꾼 돈 주고 시키는. 네, 돈 주고 시키는 이것도 입 막으려면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어야 돼. 예. 나는 전화 뽀뽀해주고 있고. 예. 안장하네 이거. 그렇게 하고 돈이 좀 부족해서 어떡해요? 처음에는 못 살 때는 아이고. 허술한 그 산에 나무하러 가는 완전 이렇게 타닥타닥 다 깨진 옷을 입고 세면을 안 하고 화장을 안 하고 일단 머리를 딱 뭉그러뜨리면 그냥 그 시골에서 막 그 맨발로 뛰어다니는 아줌마. 현장도 잘해야 되겠네요. 네. 첩보다 첩보. 전화번호 위장. 아니 그렇게 이제 밭까지 사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농사꾼으로 위장까지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산에 자주 오른다고 의심 같은 거는 뭐 받은 적이 없겠네요? 의심 받아본 적은 없지만 신고당한 적은 있었어요. 아 신고를. 예. 신고요? 그 중국 마담회가 오봉리에 사는 영숙이를 좀 데려오라. 그래서 제가 데리고 갔어요. 야 오봉이 영숙이 왔니 하다 나니까 오봉이 영숙이가 전파 탐지기에 잡힌 거예요. 전화 통화하다. 예. 대체로 저희 집 이렇게 전화 브로커 집이 다 안 재워요. 근데 그때 당시에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저희 집에 재웠어요. 그 집에까지 하룻밤 재워주고 이 돈을 받았으니까 시장까지 보고 갔어요. 쌀, 기름 들고 갔는데 집에 딱 도착하니까 보혜 직원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와. 아, 영숙이네 집에. 영숙이네 집에. 이거 어디서 나길래 이런 거 들고 오냐. 절대 전화했단 말 하지 마라. 그냥 여기 와서 장 보고 갔다 해라. 차에 태워가지고 온 다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집 데리고 온 거예요. 보이고 삼청한 사람을 데려왔어. 와. 집에 가기 싫더라고요. 이상하게. 갑자기 느낌이 네. 이상했구나. 그 느낌. 그날 밤 그 집에서 자게 됐어요. 예.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가는 바람에 안 잡혔어요. 얘들은 우리 집에 계속 와도 내가 계속 대피 먹고 다니니까 못 잡은 거예요. 근데 나만 잡겠다고 우리 집에 계속 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단련대에 들어가서 단련 생활하는 기간에 그렇게 한 거예요. 아 걸렸어요 이미? 이미 몇 번 걸렸어요. 단련대도 갔고 단련형도 갔다 왔고 아니, 가석방에 지금 집행유예 기간에 또 걸린 거예요? 집행유예 그러면? 기간에 집행유예 기간에 지금 현행 잡힌 거예요. 몇 번이나 걸렸어요? 한 7번 정도. 나보고 맨날 너 이제 잡히면 너 수용소 보내겠다 수용소 보내. 저희는 수용소의 그걸 알거든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다시 잡혀서 수용소 가느니 차라리 탈북하다 죽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그리고 전화 통화하면서 그쪽 잘 사는 건 뻔히 알고 있고. 예, 알았죠? 여기 사람들은 맨날 고기 먹는다지. 그러니까 맨날 거기 거잖아. 들어보면 여기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산대요. 삼겹살 먹으면 시사 나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자유롭대요. 아이고 집 문도 못 열어놓고 맨날 숨어 사느니 여기 오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남쪽 생활을 잘 아는 분이니. 그러니까 탈북을 결심하시게 된 거네요. 브로커들의 마지막 임무는 자기 탈북이군요. 예. 네. 한 번 잡히면 죽겠다 싶어서 이 한 번을 마지막 가는 길에 베팅해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감시 아니에요. 이 와중에 전화 통화 연결을 한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또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이요 이만갑에서 최초로 전화 통화하는 예, 그 녹음 파일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딸과 엄마의 관계인데요. 어렵게 입수한 음성 녹음입니다.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이 전화는 지하께서 요금을 부담하는 국제 전화입니다.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알겠습니까?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이제부터 어머니 보고 싶을 때 내가 전화할게요. 엄마 보고 싶을 때 전화한다고? 내가 전화할게요. 이제부터 어머니 보고 싶을 때 내가 전화할게요. 엄마가 지금 엄마 당황했어. 저건 내가. 아, 엄마 다른 얘기 해야 되는데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지금 저쪽도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얘 너무 갑작스러워가지고 집에 무슨 일이 있어? 어머니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우리 딸 잘 크고 나는 미안하다. 우리 딸 한테 엄마 미안하고 잘 지내야 돼. 아프지 말고 고맙다. 이제 올라가서 그래 조심히 내려가. 엄마 말한 거 꼭 기억하고 위험하니까 조심하고 가네. 그러니까 이 통화가 좀 상황이 좀 묘해요. 너무 안타까운 대화인데 그 북에 남겨진 어린 딸이 그 어머니를 너무 그리워한 거예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린 딸이. 그래서 어린 딸이 이제 세월이 좀 흘렀는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대한민국에 간 브로커를 찾아서 수소문을 해서 남한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우리 어머니 좀 찾아달라고 해서 겨우 어렵게 통화가 연결된 건데 전화를 받은 엄마 입장에서 너무 놀란 거죠. 혹시 내 딸이 위험한 상황은 아닐까 걱정되고 의심도 돼서 딸은 엄마 목소리를 들어서 펑펑 울고 있는데 엄마가 이 딸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했지만 혹 우리 딸이 다칠까 봐 감정을 꾹꾹 누르면서 안타깝게 처음으로 통화하는 그 녹취를 저희가 어렵게 구한 겁니다. 거기다 대고 엄마는 조금은 걱정이 되니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내가 다시 찾아서 이제 연락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지금 현재 저 엄마와 딸은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는 다행입니다. 현실의 입장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진짜 같이 운 적도 많아요. 그러게요. 우리 엄마를 좀 찾아달라. 자기가 한 못 본 지 15년이 됐다 하더라고요. 가서 우리 엄마 살아있는가만 알아봐주고 엄마가 걸어올 수 없으면 언니라도 좀 데리고 오라. 언니가 엄마가 같이 산대요. 이렇게 갔어요. 가니까 이제 막연하게 사는데 엄마는 1년 전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언니를 데리고 갔어요. 언니를 데려가는데 두 자매가 얼마나 우는지 나도 같이 그러니까 이게 그 3분 안에 할 얘기를 관두고 그냥 눈물만 쏟아내릴 것 같아요. 그냥 울어서 제가 그 좀 전에 제 밭이 있다 했잖아요. 나는 밭에서 농사 짓는 것처럼 하고 막을 이렇게 쳐놨으니까 그 안에서 언니와 동생이 우는데 저도 울면서 막 이렇게 종자를 박은 적이 막 있고. 아니 진짜 탈북민들 정말 애절함을 너무 알겠고요. 대신에 조금 진짜 조심할 부분이 많다는 거는 오늘 더 느낍니다. 아니 그 어떻게 보면 요즘은 이제 통제도 이제 훨씬 심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연락을 주고 받는지도 좀 궁금하고 아예 방법이 다 끊긴 건가요? 그래도 이 천륜을 끊을 수는 없죠. 그럼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황해도, 개성, 강원도, 북한의 최전방, 우리와 접경지 주민들은
거의 통화를 못 한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북중 접경 지역인 압록강, 두만강 근처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브로커가 내려와서 북에 있는 가족을 북중 접경으로 데려갈 수도 없고 비용도 너무 커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제보를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한국에서 갤럭시 핸드폰을 로밍을 해서 이북으로 보낸다. 로밍을 해서 제보를 받았어요. 이게 조심히 써야 돼요. 한국 폰을 북한에서 쓰려면 정말 발각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웅대 선생님은 가로 본능 들고 다녔잖아요. 잘만 쓰면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요금은 한국에서 계속 가족들이 내주는 거예요. 브로커를 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북중 접경 지역에 사는 가족이면 로밍이 돼 있기 때문에 로밍 전화를 통해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있는 가족이랑 통화를 해줘요. 그런데 정말 조심히 제한적으로 쓰셔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밍해서 보내가지고 로밍해서 하는 건 되거든요. 네. 위챗은 잘 못 가. 브로커들 자체가 로밍폰을 안 가지겠다고 하죠. 왜? 들키는 날에는 간첩이 일반 전화가 아니고 한국 전화기를 가지고 있다 안 되기 때문에 진짜 가장 친한 이런 브로커 그 친구 좀 약간 깡도 좋은 친구 받아가지고 실제 영상 통화하고 카톡도 보내고. 갤럭시는 한 거예요? 지금은 안 되고 한 7, 8년 전까지 코로나 전까지 했었어요. 이제 영상 통화랑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힘드니까 하기도 힘들지 않을까? 돈도 많이 나가지 않을까? 지금은 중국 전화 위챗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중국 그걸로 매일 문자도 할 수 있고. 이야, 중국어는 되니까 위챗. 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전 때는 내가 형제들이 보고프지 않습니까? 엄마 보고프고 뭐 이러면 사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우리가 올 때는 사진을 못 갖고 왔으니까. 언니인데다가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 그래서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 사진을 좀 보내서 우리 언니한테도 좀 보여주라. 가족 사진을 이렇게 해서 보내줘. 그거 최고다. 이게 사진이 제일 그리운 건데. 네. 이 사진을 보내고 언니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가지고 뭐 있는단 말입니다. 그렇지, 삭제해야지. 브로커가 갈 때만 보고 브로커가 가면 언니는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럼 머리에다가 눈에다 기억해야 되는 거야? 담아야 되죠. 그렇지. 그러게 동생아 너 보낸 사진을 봤다 하면서 아프지는 않지 하면 막 울면서 영상 통화했더라. 영상으로 보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지, 그러니까 우리. 그래도 저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래도 저 북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 연락이라도 하잖아요. 뭐 북한에서 탈북하면 뭐 추방 보낸다고 하던데 우리 어머니 추방을 안 시키네. 저는 솔직히 그걸 은근슬쩍 기대했거든요. 추방을 하면 좀 부산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추방을 좀 보내주면 좋겠는데 안 보내고 황해에다 잡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맞아요. 그 연락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가 사진 한 2장 받은 게 있는데 뭐 무슨 날이 뭐 어떤 날이라나 그 딱 간 날에 오이부차가 와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탈북인 지 7년 됐는데 어머니를 아직도 감시하고 있어요. 이게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화 통화하다 보면 송금 브로커 일까지 하게 되겠네요. 예, 사진 보내고 전화 보내고 하다 보면 송금 브로커 연결되고 그렇죠. 그 라인으로 같이 가는 거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 또 다른 브로커를 끼울 필요가 없이 송금 브로커 하다 보니까 그다음 좀 발전하다 보니까 저는 한국 와서도 브로커를 했었거든요. 하면서부터는 요즘은 사진, 뭐 동영상 이렇게 찍어가지고 확인해서 보내줘. 저쪽에서 북한에서 확인해서 사진 문자 오면 거기서는 사진 문자 보내고 바로 삭제하고 저쪽에서 받은 순간 그 영상으로 보내던 사진 보면 그거 딱 보고 그냥 눈에 더 기억하고 바로 삭제. 아이고야. 안타깝지만 사실 현실적인 거는 뭐냐면 이런 통화가 가능하게 하는 거는 가족 간의 정의라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에요. 가족 간의 안부는 위험하고 이러니까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면 되지만 돈이 갔기 때문에 내 돈이 갔기 때문에 돈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즉시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 사실 이분들이 많은 돈을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뭐 몇만 불 보내는 게 아니라 식당에서 일하고 뭐 해가지고 1,000불, 2,000불, 100만 원, 200만 원 몇 달 모아가지고 보내고 그나마 이제 한 절반 가면은 잘 가는 건데. 이게 없으면 이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수증이에요. 네. 네가 좀 돈 많이 주면 엄마 받았다. 고맙게 해줬구나. 너 아플 때 한 번도 도와를 못 주고 엄마는 이렇게 배려만 받는다. 엄마는 여기에서 힘을 얻고 너를 만난 날까지 꼭 이겨내서 성공의 날을 기다릴게. 꼭 밟지 마라. 엄마 부탁할 건 그거밖에 없다. 그러고 나 아까 사진을 내가 봤다. 도와줘서 고맙구나.
아버님이 두 분으로 가족 모두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 분명 하나도 안기고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려 목에 맺혔던 한을 풀고 싶으신데요. 제 하늘에 닿았으니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라도 좀 영상을 받으면 기분이 좀 어떠세요? 정말 이제까지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눈물은 흐르는데 웃음에 그리고 그 소식을 알았다는 것만 해도 너무 기분 좋고 저는 저희 언니한테서 첫 소식을 받고 영상을 받았을 때 설날 딱 전이란 말입니다. 제가 생각한 게 뭘 생각한 줄 압니까? 야, 올해 설날에는 우리 언니 이 밥에다 고기를 먹겠구나. 이 생각하니까 설날에 밥이 저도 막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게 너무 마음이 막 그래가지고 아프다 하기도 하고 쓰리다 하기도 하고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또 뿌듯하기도 하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노가다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했지만 이 돈을 줘서 언니가 이렇게 먹고 산다는 거 생각하면 힘들어도 또 아침에 새벽에 또 출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죠. 그게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렇게 계속 통화를 하다가 어느 때부터 지금 이게 너무 복잡하게 나니까 지금 영상 통화도 못하게 이러는데 언제부터 못했어요? 9월까지 하고 지금 못했습니다. 작년 9월. 2024년 9월까지. 2024년 9월. 네. 그 이후에는 안 돼요, 이게? 9월까지는 아니 지금은 연락이 몽땅 끊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오늘 아침에도 문자를 왜 뭔 일이 있냐 한데도 지금 답이 없단 말입니다. 세게 처벌하니까. 다 그래요, 요즘? 예, 요즘 다 안 됩니다. 탈북민들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이게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해진 게 코로나 겪고 나면서 단속 봉쇄가 좀 심해졌는데 갑자기 또 김정은 뭐 아마 우크라이나로 북한 가고 이러면서 아예 그냥 그럼 이제 파병 문제 걸리고 뭐하고 하니까 당분간은 당분간 위험하다.